귀희의 일본 괴담. 손짓하는 것.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여기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유명 음료수 메이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자동 판매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음료수를 보충해주는 이른바 루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일을 하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는 시점이라 자판기 라인업도 여름용에서 겨울용으로 모두 바꿔줘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계속되는 비바람의 영향으로 일이 너무 진척되질 않아 상당히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저녁 6시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날만 좋다면 이미 영업소로 돌아가 다음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계를 보고 나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곳만 더 돌고 나머진 내일 하자. 원래대로라면 2건이 더 남아 있었지만 심신이 피폐해진 저는 다른 곳을 더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비로 흠뻑 젖어있는 작업복을 트럭 난방으로 말려가면서 마지막 자판기가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자판기는 인적이 드문 길 옆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으며 판매도 그닥 잘 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는 들르지 않는 자판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 상점도 문을 닫은 상태인데 다만 자판기는 그냥 남겨달라는 계약주의 요청으로 원래 상점이었던 건물 옆에 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자판기는 매상보다 전기료 쪽이 더 들어 손해가 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트럭이 겨우 들어갈 듯한 좁은 길로 꺾어 들어가니 길거리 옆에 자판기가 빛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음료수를 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손님을 오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비바람이 거센 와중에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에서 뭘 사러 나온다니.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보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왼쪽 백미러로 자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트럭을 정차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음료수를 사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 음료를 넣어놔라. 저 음료를 넣어놔라. 잔소리하는 손님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도록 차에 있었는데 그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고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왼쪽 백미러 가까운 곳에서 손을 흔들며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기계가 돈을 먹었나? 아니면 음료가 안 나온 건가? 생각하면서 트럭에서 차량 오른쪽으로 내려 자판기를 향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하고 말을 건넨 순간입니다. 아까까지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인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자판기 계약주가 나중에라도 전화하겠지 싶었습니다. 나는 자판기를 열고
안에 음료들을 꺼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미 그 시점에서 나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바깥에 나와 조수석 근처까지 와놓고 내게 말도 걸지 않은 채 어째서 백미러를 통해 오라는 손짓만을 한 것인가를 말이죠. 음료 보충을 끝내고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정리한 다음 빠른 걸음으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간이 영업소로 돌아가기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서둘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그때 왼쪽 백미러에 사람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로등과 자판기 불빛으로 확실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훤히 보일 만큼 여기저기 찢긴 바지에 흰 티셔츠, 입 근처까지 내려온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잔지 여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입은 뻥 뚫어진 것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오한과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님이 확실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심장 소리가 빨라지고 차를 모는 손발이 예사롭지 않게 떨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업소에 도착해서 상사에게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소리를 들은 나는 그날 겪었던 일을 얘기할 새도 없이 뒷일을 상사에게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사지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날 일을 함구한 채 몇 주 후 나는 히로시마의 나스 지역에 가족들과 2박 3일 예정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멀리 나가보지도 못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여행은 상당히 즐겁게 보냈습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민물고기 같은 것도 먹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면서 즐겁게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입을 엽니다. 이 사람 무섭네. 왜 이렇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뭔가 당신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잖아. 이거 봐봐. 기분 나쁘잖아. 라고 말입니다. 나는 운전 중이라 사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붙어온 거라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내 근처에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곳에 투고했던 이야기에 후일담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나에게는 오라고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영가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본 이후로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찍혀 있는 사진에는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짓하는 영가의 모습이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슨 안 좋은 짓을 해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앵마기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친척 또는 친구에 이르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걱정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신사 같은 데 가서 앵마기를 받으라고 간절히들 원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한 후 홀로 사찰에 앵마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찰에 도착해서 신관에게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관은 굳어진 얼굴로 내게 어서 경내로 오르라고 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경내로 올라서 시키는 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곧 준비하고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그분에게 저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라고 하자 신관께선 당신 상당히 성가신 녀석을 끌고 왔네요.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령이었 나를 실감한 것과 동시에 경내에 홀로 남겨진 나는 공포로 인해 가슴이 쪼그라들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신관이 어딘가로 간 후 5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 있는 미닫이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관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미닫이 문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내 공포심은 넘쳐나서 몸이 경직돼 버렸습니다. 간신히 눈꺼풀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된 나는 뒤를 돌아본 그 자세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눈을 감자 곧 내 눈앞에 뭔가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미닫이 문 앞, 바로 내 눈앞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공포로 인해 벌벌 떨고 있자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목소리?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귀를 기울이며 들어보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관이 돌아올 때까지 참자고 스스로 생각하며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그치고 경내의 정적이 나를 감쌌습니다. 사라진 건가? 라고 생각한 나는 자세를 돌려앉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보일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진 바지, 검붉은 피 같은 것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흰색 티셔츠, 입 근처까지 내려온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그것이 말입니다. 얼굴을 들었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몹시 쉰 것 같은 목소리로 너도 이리 와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뭔가 팍 하고 끊어진 것처럼 나는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과 뒤로 신관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앵마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다 끝났어요. 완전히 몰아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어느새인가 앵마기는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도중 신관께선 내가 돌아왔을 때 바닥에 마구 머리를 찌으며 계속 웃고만 있었어요. 완전히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일이었죠.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미 손 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시간도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서 편히 쉬도록 하세요. 라고 말해옵니다. 이 말을 만져보니 바닥 다다미에서 묻은 것 같은 이물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염주로 만든 팔찌와 부적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고 항상 갖고 다니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왼 손목에는 염주로 만든 팔찌에서 딸깍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앵마기를 받은 그날부터 나는 영안이 열렸는지 일상생활 중에서 빈번하게 귀신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염주 팔찌와 부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도감은 있습니다. 귀신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면 허둥지둥 사라집니다. 신관께 받은 이것들이 없었다면 귀신들이 아마 나에게 다른 행동을 취해왔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부터 옆에 서 있는 차 뒷좌석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